자, 이 시간은 우리 교재 107페이지 협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회도 우리 법조문에 있는 부분 중에 출제 가능이 있는 부분, 자, 그 부분 위주로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뭐 이론적으로 복잡한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출제되는 부분이 디프리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 포인트만 잘 체크하는 걸로. 자, 먼저 협회 설립입니다. 자, 이거 법조문인데 이 법조문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자,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거기 밑줄 하세요.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자,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 자, 부칙상 개공사 포함한다. 즉 중개인이잖아요. 자, 이들이 이제 협회 설립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조직이나 단체인데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 밑에 사람 누구냐? 바로 개공사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뭐 하려고 만들어요? 자, 거기 자질 향상 그랬죠? 자질의 자질, 질자 동그라미. 그리고 품위 유지 그랬죠? 자, 품위 유지 품자의 동그라미. 그다음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그랬죠? 자, 개선 두 글자 동그라미. 자, 개선 두 글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품질 개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품질 개선. 이게 이제 협회 설립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협회 설립의 주체는 누구다? 개공사. 그 다음에 설립 목적은 뭐다? 품질 개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거기 할 수 있다 밑줄. 아, 그러니까 반드시 설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량이다. 네, 재량.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협회의 법적 성격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랬죠? 자, 거기 법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 때 여러 형태가 있는데 협회는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법인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자, 근데 법인은 법인인데 어떤 법인이냐? 또 밑줄 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 그랬죠?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비영리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 그러니까 개공사들, 즉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뭐다? 사단법인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은 중개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법에 없는 건 보충적으로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협회 여러 개 설립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복수 설립. 자, 그래서 하나만 하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2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자, 이렇게 2가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개공사는 협회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의 가입지. 자,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통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입법 활동을 통하여 의무 가입주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설립 절차. 자, 이 절차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설립 절차. 자, 먼저 이제 자,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때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이 돼요. 정관이란 말은 이제 협회를 꾸려나가기 위한 하나의 규약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00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창립 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창립 총회 때는 60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이 600명에는 서울시에서 100명 이상,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씩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숫자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법인을 만들 때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는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자,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법인은 뭐가 필요하냐? 등기. 이 등기를 해야 최종적으로 이제 성립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 등기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자,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데서 해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주사무소를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라 그랬는데 지금은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나 주사무소는 둘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자, 우리 교재 이제 108페이지 협회 구성입니다. 자, 협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자, 주사무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협회 그러면 이제 주사무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부 조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그래서 정관에 동그라미 하세요. 아하. 그러니까 하부 조직을, 자, 설치하는데 그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정관입니다. 자, 법률이 아니라 정관. 자, 그럼 이제 지부는 어디에다 설치하나요? 자, 시도에다 설치하고요. 지회는 시군구에다 설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 뭐냐? 둘 수 있다 그랬네요. 아하, 이거요.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니까. 자,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 조직은 아닙니다. 협회 자체적으로 재량적으로 설치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러면 자,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장이니까 아하, 신고는 거기 설치 관할청에다 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지회는 여기다니까 자, 여기에다 신고하시오. 자, 그런데 거기 그랬어요. 설치한 때에는 설치한이란 말은 뭐예요? 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하, 이거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다음에 신고하시오. 자, 그래서 사후 신고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2번입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 법에서는 총회란 말 없어요. 근데 법인은 반드시 총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회 의결 내용을 국장에게 보고해라. 그러니까 국장이 감독기관이니까 자, 총회 의결 내용. 자, 총회 의결 내용 언제까지? 이거요. 자, 지체 없이 자,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기관이 이제 우리 협회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주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감독기관으로서. 자, 그래서 총회 의결 내용, 자, 여기 지체 없이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 자,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협회에 대한 이제 감독입니다. 당연히 이제 인가권자 국장이니까 감독도 다 누가요?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장이, 자,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자, 지부, 지회 다. 전부 다 누가 감독한다고요? 자, 국장이 감독을 한다는 거. 자, 이거 조심하세요. 지부는 시도지사가, 지회는 시군구청장이 감독한다. 이렇게 이제 함정을 파요. 자, 그런데 감독은 다 지부, 지회 포함하여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감독상 방법은 이제 행정명령과 행정조사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자, 업무가 있습니다. 자, 협회 업무. 자, 그럼 이제 협회가 이제, 자,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눠요. 자, 고유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업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 있으니까 이걸 수탁 업무라고 하죠. 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 자, 그래서 이제 수탁 업무. 자, 고유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협회 자체적으로.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협회 자체적으로 한다 이러면 돼요. 단지 이제 여기서 조금 체크할 게, 자, 오른쪽 페이지 거기 5번에 보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랬죠. 자, 그럼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정보망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업무 중에서 협회가 정보 제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망 현재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그래서 이제 이 정보망 이름이 뭐냐면 한방이라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정보망이 바로 협회가 운영하는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6번에 보면 공제사업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협회 고유 업무 중에 자, 이 두 개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공제사업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증 설정했잖아요. 공제 가입하든가 보증보험이 가입하든가 공탁 셋 중에 하나 그랬죠. 바로 이 공제, 이게 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로 공제 많이 가입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공제 사업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공제 사업은요. 비영리 사업으로. 자, 공제 사업. 자, 이거 영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회원들로부터 공제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공제료 돈을 받는데 자기네가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기금으로 모아요. 그래가지고 목돈을 만든 다음에 누가 사고 친 개공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대신 손해배상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게 바로 상호부조. 그러니까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어려울 때 돕자 그 말이에요. 서로 어려울 때 돕자. 상호부조 이 얘기. 자,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비영리 사업입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수탁 업무는 크게 또 뭐냐? 수탁 업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탁 업무는 교육 업무가 있어요. 교육. 그리고 시험 시행 업무. 이제 이 교육 업무가 이제 뭐예요? 우리 실무 교육도 있고 여기 자 실무 교육도 있고 직무 교육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수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연수. 자 그리고 이제 사고 예방 교육도 있고 주로 이제 이런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협회가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위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을 받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만에 하나 시험에 나온다면 자 박스 처리한다든가 해서 다음 중 협회의 업무 중 성격이 다른 걸 고르시오. 그럼 이제 고유 업무, 자 고유 업무 4개, 수탁 업무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골라라. 근데 안 해도 돼. 수탁 업무가 이거 2개니까 이거 2개만 알면 우리 찾을 수 있잖아요. 뭐 혹시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나오면 오히려 좋죠. 우리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가장 중요한 게 이 공제사업이에요. 이제 이게 실은 협회에서 한 문제 주로 나오는데 대부분 이 공제사업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제사업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협회는 개공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자, 거기 끝에 할 수 있다 체크하세요. 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제사업의 범위인데 당연히 이제 공제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하겠죠. 자, 이것은 뭐 체크 안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세요. 자, 협회가 그럼 공제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자, 공제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자, 이 공제사업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걷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공제 규정은요, 거기 체크하세요.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독기관인 국장으로부터 자,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제 공제 규정인데요. 자, 그럼 이제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한 이 규정들. 이거 뭐 우리가 다 알아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기업. 공제계약 내용은 그냥 공제 사업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회계 기준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자, 이것만 체크하세요. 이건 이제 시험에 몇 번 출제된 내용인데, 자,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공제료를 걷어서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이거 다 엉뚱한 데 써버리고 돈 없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임 준비금이라고 거기 체크하세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 이상을 국토부에 비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마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10% 이상을 이렇게 책임 준비금으로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제료 수입액 이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도 장난친 적 있어요. 총 수입액의 10% 이상 이렇게. 그럼 협회가 이제 들어올 만한 돈이 공제료 외에 회비도 있고요. 가입비도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여기서도 이제 비용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 토탈 비용에서 10%가 아니라 공제료 받은 거에서 10%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장난친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숫자가 나오거나 어떤 기간이 나온다. 그러면 꼭 기산점, 그 기준이 뭔지 이거 꼭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협회가 이 공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거기 그랬죠?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라. 그러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협회가 영리법인이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올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운영 자금이 필요해. 자, 주로 이걸로 써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좀 투명하게 운영하자 해서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공제료를 걷었으면 공제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쓰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하게끔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도 체크하세요. 책임 준비금을.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뒷부분. 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그때 어떻게 되나요? 자, 거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른 용도로 쓸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마저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근데 자기네 마음대로 써버리고 나중에 국토부 장관한테 이거 우리 썼어요 라고 보고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미리 승인받아서 쓰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운용 실적 공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제료, 자, 이거 받은 건 얼마고, 자, 누가 사고 쳐서 대신 손해배상한 건 얼마고, 또 구상권 행사에서 다시 회수된 건 어떻게 되고, 아니면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손실 처리한 건 어떻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실적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알려야 돼요. 이걸 공시. 자, 그러면 언제까지? 자, 체크하세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제 공시하는 얘기고. 그 다음 체크하세요. 그럼 어디다 공시하나요? 거기도 체크하세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합니다. 자, 여기서 또는이니까 뭐예요?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그리고 이제 맨 뒤에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자, 게시도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게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공식.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우리 교재 이제 11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공제 사업에 대한 운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사 검사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금감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랬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금감원장이 자기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토부 장관부터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금감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국장의 요청. 그러니까 협회는 주로 국장의 인가권자입니다. 감독권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장이 다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제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명령. 아하, 이걸 똑바로 운영을 안 하네? 야,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고쳐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게 이제 개선 명령이에요. 자, 그럼 거기 박스에 보시면 총 5가지 항목이 있네요. 자, 이것도 시험에 2번이나 출제됐어요. 실은 출제될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자, 나오는데 뭐냐면, 이거 그러면 외워야 되냐? 저는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거기 항목에 보면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한다, 또 변경한다, 변경한다 이런 말 나오죠. 이 변경이 뭐예요?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로 이런 말 들어가면 개선 명령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잘못된 거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러면 되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그래도 암기할 게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거기 보시면 재무의 건전성 유지하라 그랬죠? 자, 아무래도 돈을 다루니까 어때요? 재무 상태가, 그렇죠. 건전해야 돼. 자, 이렇게 재무 상태가 건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실적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박스에 보면 1번만 좀 체크하세요. 자, 1번. 거기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 자, 여기서 100분의 100. 그러니까 100% 이상 유지하라. 자, 100%. 자, 100분의 100.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사고 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야, 돈 없다.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피해액을 다 보상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입니다. 자, 또 임원이 공제사업 똑바로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임원에 대한 징계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장이.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잘못한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시정명령도 누가? 자, 국장. 그러니까 협회는 무조건 다 누가? 국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밑으로 내려옵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거 특히 체크 잘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럼 이제 공제사업 주먹구구스로 할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좀 관리도 하면서 하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도입됐는데, 자, 운영위원회 보면 거기 보면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그랬죠. 아하,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보다 심의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 집행을 감독하네요. 그랬으니까 공제사업 업무에 대해 감독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감독기관도 돼요. 그리고 운영위를 둔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둔다란, 우리 둔다에다 체크해야 돼, 둔다. 거기 좀 색깔이 다 없는데, 둔다. 그러니까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 기관이에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니까 당연히 협회에다 설치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협회에다 설치하는 건데,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뭐다? 둔다. 그래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른쪽. 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는요, 자, 어떻게 이제 구성합니까? 자, 거기 보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뭐 금융 분야랄지, 법조 분야랄지, 뭐 공무원이랄지, 각 분야 다 모집할 수 있는데, 체크. 19명 이내. 자, 이 숫자만 체크하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인지는 체크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 중에서 이렇게 뽑는다 이러면 돼요. 네. 자, 그래서 19명 이내.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오면, 자, 운영위원회는 성별 고려하여 구성하되, 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그 말 체크하세요. 협회 측 인사는 그 맨 뒷부분. 전체 위원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회 측 인사가 여기 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자기네 끼리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손 들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땅땅땅.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가 좀 많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회 측이 전횡을 못하게. 자, 전횡을 못하게 임원 숫자는 3분의 1 미만.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임기는 2년인데, 자, 공무원들은 임기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을 하면서 그냥 하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기는 2년이고요. 자, 거기 연임이 돼요. 거기 한 번밖에 안 돼. 그거 체크하세요. 연임은 한 번밖에 안 돼. 뭐 별 중요한 거 아닌데 이제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연임은 한 번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운영위원회, 자, 위원장과 그 다음에 부위원장도 여기는 있어요. 자,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여기서 호선한단 말은 자기네들끼리 투표해서 뽑는다 그 말이에요. 자, 투표.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이거 조심하세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 이촉한다. 또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6번에 보면 이제 당연히 위원장이 모든 업무 총괄하죠. 자, 회의도 소집하고 의장도 되고. 그런데 위원장이 없으면 당연히 누가 그 직무를 대행할까요? 그렇죠. 부위원장이 대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9번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우리 112페이지. 자, 이 도표가 하나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비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시험 내기 아주 좋거든요. 자, 근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꼭 이게 출제될 확률이 있어요. 정리를 하되. 자, 방금 우리가 오른쪽 운영위원회 봤잖아요. 그럼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는 자, 맨 앞쪽에서 봤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자, 제2장 파트에서 봤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서 도표로 정리해 놨어요. 특히 거기 구성 있잖아요. 구성 이런 거 조심하세요. 시험 내기 좋은 건 주로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세븐일레븐 우리가 이렇게 외웠잖아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세븐. 자, 그런데 왼쪽은 부위원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누가 하느냐? 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세븐일레븐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나요? 자, 왼쪽은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이에요. 자, 근데 오른쪽 공개사업 운영에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알아서 19명 이내로 꾸립니다. 이거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런 내용을 좀 구분하세요. 그 밑에 거는 뭐 중요한 건 없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칙인데요. 자, 보칙에서 그 업무 위탁 있죠. 업무 위탁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다 했어요. 자,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 무시하고. 자, 오른쪽 우리 113페이지. 자, 113페이지. 자, 포상금 제도 보도록 합니다. 자, 포상금. 자, 이 포상금 제도는 한 문제 자,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포상금 제도. 자, 그러면 자, 포상금 제도 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해요. 자, 이거 틀리면 억울합니다. 자, 첫 번째 포상금은요. 우리가 거긴 얘기는 없는데 이제 신고 고발을 자, 어디다 하느냐면 그 동그라미 2번에 자, 밑줄 하세요. 동그라미 2번에 등록관청 밑줄, 그다음에 수사기관 밑줄, 그다음에 거래처 교란행위 신고센터 밑줄. 그러니까 신고는 각각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 포상금 지급은 어디냐? 등록관청이에요. 자, 이거 체크하세요. 자, 신고고발관청은 등록관청, 수사기관, 신고센터 다 해도 돼요. 자, 그런데 포상금 어디서만 준다? 등록관청.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거기죠. 그 박스에 있는 대상자.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 30위에도 출제됐어요. 자, 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자, 무등록업자죠? 자, 맨 끝에 무등록업자, 무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자, 부정의 부자. 자, 부정 등록이에요. 그 다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또 양수되어 받았다. 자, 등록증, 자격증, 증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니을번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이 두 개가 최근에 추가됐잖아요. 니을, 미음. 자, 니을번, 개공사 아닌 자로서, 거기 밑줄. 자, 개공사 아닌 자로서 밑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자, 표시 광고 환자입니다. 자, 표시 광고. 자, 광자의 동그라미. 자, 개공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으로 된 표시 광고했을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래질서 교란행위 한자 그랬죠? 자, 교란행위 교자. 자, 교란행위 교자.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무부증광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자, 두 군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뭐냐면, 뭐예요? 부정 등록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 거짓, 그 밖에, 자, 부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자격을 취득한 것.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하는 거,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거, 이렇게 있어요. 거짓 부정한 방법. 근데 여기서 이 부가 뭐냐? 이 등록이에요, 등록. 이것만 해당되지, 이거 두 개는 해당이 아니에요. 이 등록,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지정을 받았다는, 자, 포상금 대상자 아니에요. 그 다음 이때 광고입니다. 자, 이때 광고 조심할 게, 자, 부당 광고 있어요. 자, 우리 개공사가 허위 광고 또는 거짓 과장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도 없는데 광고한다든가. 이 부당 광고 이것과 구분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서 우리가 명시해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그 명시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뭐냐? 이거는 누구예요? 자, 개공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부당 광고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또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하지 않은 거, 이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헷갈려서 많이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개공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을 표시 광고한 게 대상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보상금 지급은요, 건당 50만 원이고요. 국고에서 자, 50% 이내 보전. 자, 전부 보조가 아니라 50% 범위. 그 다음 이제 절차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되겠죠. 자, 근데 신고 고발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자, 거기 둘째 줄, 공소 제기 기소유예. 자, 공소 제기,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유예 해야 준다. 그랬죠? 네. 자, 근데 공소 제기는 이제 재판에 넘기는데, 자, 조심하세요. 자,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죄 판결 받을 수 있고, 자, 무죄 판결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유죄든 무죄든 다 줍니다. 조심하세요. 공소 제기만 해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기소유예 해야 주고요. 네, 자, 이거 이제 조금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이제 우리가 등록 관청 찾아가서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등록 관청은 신청서 접수를 받아야. 자, 3번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는. 자, 여기서 수사기관 처분 내용을 조회한단 말은 공소제기 기소유예나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 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자, 조심하세요.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에요. 결정일이. 이거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로부터 1개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 5번 묶어서, 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자, 우리가 공동으로, 그러니까 A와 B가 만일 공동으로, 자, C를 신고했어요. 그러면 건수는 한 건이니까 50만 원인데, 이렇게 공동하면 뭐다? 공동은 균분하여 배당을 하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 사이에 몇 대 몇으로 합의를 했다. 그럼 합의가 우선입니다. 합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요, 각각 별개로. 자, 그러니까 A와 B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자, 했어요. 그래서 한 건, 두 건이 접수됐어요. 자, 그런데 건수는 한 건, 해당되는 건 한 건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 예, 최초. 먼저 한 사람 준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최초. 자, 그래서 먼저 한 사람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금 제도까지 살펴봤어요. 자, 보상금도 한 문제 거의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했고, 여기 이제 서식은 뭐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6페이지가. 자, 116페이지 보시면 이제 행정수수료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있잖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2번은 앞에서 했으니까 안 봐도 돼요. 자, 그럼 우리 법 통틀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가 총 몇 개냐? 그 6개예요. 자, 그럼 이 6개 어떻게 할 거냐? 자, 자, 6개가 있는데요.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묶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격증, 등록증,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신고 필증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고 확인서로 우리가 이제 바뀌었는데,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 하면 증증증 이것만 기억합니다. 증증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증증증. 그렇게 해서 각각 2개씩이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이 증을 받기 위해 행정청 찾아갈 때. 그러니까 자격증은 응시수수료, 등록증은 등록신청, 신고필증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행정청 찾아가서 우리가 달라고 할 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뭐냐면 나머지는 뭐야? 재교부예요. 자, 그래서 재교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발급 수수료 낸다 이러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증증증. 그래서 이 증을 받기 위해서 맨 처음. 그리고 재교부 6개 딱 끝나요. 이 외에 없어요. 이 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증증증. 자, 근데 여기 보면 조심할 게 자격증은 지자체 중에서도 뭐예요? 시도조례예요. 자격증. 왜? 자격증은 누가? 시도지사가 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조례고. 자, 등록증하고 신고필증 다시 오른쪽에 묶으세요. 자, 여기는 뭐예요? 시군구조례입니다. 왜냐? 등록증하고 신고필증은 어디에? 네. 등록
관청에서 관할하니까. 그래서 등록 관청이 시군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군구조례. 자, 자격증은 시도조례, 여기는 시군구조례. 자, 이것도 체크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1번, 2번, 2번의 자격증의 동그라미, 3번, 4번, 4번의 등록증 동그라미, 그리고 5번, 6번의 신고 확인서, 그 밑에다가 신고 필증 이렇게 쓰세요. 외우기 편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증증증.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일단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